자, 형태 맞추기, 이거는 어떤 복잡한 식, 예를 들면 지수라거나 상수라거나 막 엮여 있었을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편하게 풀까를 하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1단원에 대한 내용은 내가 풀든 너희들이 풀든 정답률은 비슷할 겁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빨리 풀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특이한 거 없이 그냥 계산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어떠한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뭐 어떤 식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A의 X제곱은 B의 Y제곱은 C의 Z제곱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를 특정한 K라거나 T라거나 L이라거나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변형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상수 같은 거, 어떤 특정 수를 만든 다음에 얘를 가지고 변형을 하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통 나는 K를 좋아해서 는 K라고 생각하고 식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은, 그러면은 얘를 지수, 나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얘를 제곱근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A를 보고 X제곱근 K라고 말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계산이 좀 복잡해진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좀 더 내가 계산하기 편한 지수 모양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러니까 A를 보고 K의 X분의 1제곱이다. B를 보고 K의 Y분의 1제곱이다. C를 보고 K의 Z분의 1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밑이 다 뭐가 됐죠? K가 됐잖아요. 밑을 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계산이 깔끔해지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좀 덜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도 고수를 이제 여러 번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풀지 않고서는 문제가 풀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막 공부한 2회차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2회차 공부하고 아직 익숙함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야 편하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이스를 가지고 유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게 25의 X제곱이 2이고, 그 다음에 A의 Y제곱이 4이고, 200의 Z제곱이 8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에서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빼기 Z분의 3제곱이 1이라고 했었을 때 A가 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풀면 될까요, 동규? 넘겨서 얘를 다 넘겨보면은 자연스럽게 25가 2의 X분의 1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약간 더 경험치가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면은 X분의 1제곱이니까 그러면 냅두면 되겠네, 이거는 일단.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넘기면은 A라는 것을 4의 Y분의 1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만약에 여기가 Y분의 2제곱이야. 아마 뒤에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얘가 Y분의 2제곱이었으면은 그러면 얘를 2의 Y분의 2제곱이다 라고 바꿔도 되겠죠. 문제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게 편하니까. 그치? 그런 베이스로 해보면은, 자, 그래, 여기서 그게 나타난다. 얘를 그냥 넘기기만 하면은 200을 보고, 200은 8의 Z분의 1제곱이 되는데, 여기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Z분의 3제곱이잖아요. 살짝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세제곱하기에는 너무 크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약간 변형하는 그 응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2의 Z분의 3제곱이라는 것은 증명 안 해도 알겠죠? 그치?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자, 여기서 특징적인 거. 여기서 뭘 해야 편하냐면은, 얘를 곱하고 문제를 풀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밑이 지금 대부분 몇이에요? 얘 2고, 얘는 4죠? 얘는 2죠? 그치? 그러면은 얘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상상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나는 풀어주기 위해서 얘를 썼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제시되어 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쓴 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아래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뭐 암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보여주기 식이니까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고, 얘는 2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Y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나누기 2의 Z분의 3제곱이 되는데, 됐죠?
첫 번째랑 세 번째 거든 2x분의 1제곱이니까 얘가 25인 거를 알겠어. 제2의 z분의 3제곱, 2의 z분의 3제곱이니까 얘가 200인 걸 알겠어. 얘가 좀 꼬이죠? 2의 y분의 1제곱이 아니잖아요. 그치? 여기서만 조금만 조작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거 그냥 루트 씌워버려요. 그러면 루트 a라는 게 2의 y분의 1제곱이 되잖아요. 그치? 아, 얘가 루트 a구나 라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의 계산 결과 200분의 25 루트 a가 되는데 약분 되어가지고 8분의 루트 a가 되겠죠. 걔가 이 덩어리가 2의 1제곱 2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루트 a가 16이다. a는 그래서 256이다. a의 값은 25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수학 잘한다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편하게 되고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좀 더 안 틀리고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야 1초라도 더 빨리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 방법들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고 있나요? 너무 더우면 저거 좀 끌게요. 14번도 마찬가지. 영이 아닌 세 실수에 대해서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식이 a분의 3 플러스 b분의 4는 c분의 24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81의 a제곱 2, 64의 b제곱 2, x의 c제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뭘 하라고 했죠? 맨 처음에 특정한 상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타내라고 했죠. 얘를 는 k라고 생각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81은 k의 a분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64도 k의 b분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x는 k의 c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게 a분의 3제곱, b분의 4제곱, c분의 24제곱이 될 테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좀 변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잠깐만 4제곱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먼저 변형하기 전에 쟤부터 한번 봅시다. 오케이? 얘도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얘를 잘 집어넣고 이항하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편하게 풀리냐, 내가 아까 언급했듯이 이 아래다가 새로운 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식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얘는 문제에서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쓰지 말고, 그 시간도 아까워요. 한 번 더 쓰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여기서 썼던 k, 밑 k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지금 여기 써는 것도 여러분들이 암산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k의 a분의 1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k의 b분의 1제곱의 4제곱은 k의 c분의 1제곱의 24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ka분의 1제곱이 뭐였어? 81. 81은 3의 4제곱이죠. 따라서 얘는 3의 12제곱이 될 것이고 k의 b분의 1제곱이 뭐였어? 64. 64는 2의 6제곱이었죠. 그래서 얘가 2의 24제곱은 k의 c분의 1제곱이 뭐였어? x의 24제곱, 얘가 x의 24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x가 몇이냐? 찾아보니까 2의 24제곱을 딱딱 나눠가지고 2는 가지고 있을 것이고 12제곱 해가지고 24제곱 됩니다. 루트 3이었다. x의 3의 2분의 1제곱이었다. 그래서 2 루트 3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안 된 거 있나요? 없죠? 문제는 x만 구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비슷한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나왔는데 물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쉬운 4점 아니면 어려운 3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는 x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됐죠? 이거를 물론 사실 저도 예전 공부할 때는 로그 방법을 많이 썼어요. 나중에 여유 있을 때는 로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알려주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써야 한 줄이라도 줄이면서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15번도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풀어주는 겁니다. 1이 아닌 양수에 대해서 x의 a제곱은 y의 b제곱은 xy 얘가 성립한다고 했었을 때 문제가 물어보는 게 a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b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얘도
이렇게 등호 되어 있으면은 뭔지 모르지만 얘를 상수로 두고 문제를 풀려고 했었죠. 얘를 는 K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얘랑 얘만 보고 생각하면은 X라는 것이 K의 A분의 1제곱이고 얘랑 얘만 보고 생각하면은 Y라는 게 K의 B분의 1제곱이 될 텐데 둘이 곱한다고 생각하면은 둘이 곱하기를 하면은 좌변은 XY가 되고 우변은 K의 곱한 거니까 지수끼리는 더해져 가지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되는데 우연찮게도 XY의 곱이 그냥 K라고 했잖아요. K의 1제곱이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아하, 우리는 여기서 얘랑 같구나. 그래서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의 값이 1이 되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AB를 곱하면은 B 플러스 A의 값이 AB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A 플러스 B가 AB랑 같아? 이거 계산 결과 몇이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가 1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다른 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 해놨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다른 기술 하나를 알려주려고 뒤에서 응용되는 내용이에요. 다른 기술 하나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자, 이거 계산 결과가 답은 1은 맞아요. 답이 1인데 뭔지 모르니까 얘를 세모라고 합시다. 이거 간략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치? 하지만 내가 만약에 세모분의 1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얘는 AB의 제곱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 제곱 무시하고 안에 것만 계산한다 생각하면은 AB분의 A니까 B분의 1 플러스 AB분의 B니까 얘는 A분의 1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얘가 1이 되는구나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뒷내용에서 지금은 잠깐만 언급하고 뒷내용에서 자주 사용이 될 내용인데 어떤 식이 단항식분의 다항식 그러니까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대충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단항식분의 A, 단항식분의 B, 단항식분의 C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하고 문제 푸는 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다항식분의 단항식이면요 역수를 취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오케이? 지금은 그러니까 바다 방법이나 이 꼼수 방법의 딜레마는 항상 이거예요. 쉬운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안 하는 게 편해요. 근데 어려운 문제 가면 갈수록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편해집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그마 수열 다 공부했잖아 나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더한다고 하면은 얘가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치? 근데 겨우 1, 2, 3을 더해. 1, 2, 3을 더할 거면은 암산하는 게 빨라요? 여기다 집어넣는 게 빨라요? 암산이 더 빠르겠죠? 쉬운 영역일 때는 별반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영역일 때는 정말 간단한 문제 풀이로 기술 같은 거 없어도 돼요. 근데 100까지 더한다거나 2000까지 더한다거나 할 때는 1, 2, 3, 4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는 게 더 편하겠죠. 고난이도가 되면 될수록 이런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오케이? 막 인터넷에서 기술은 쓸데없다.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딱 한 4등급 이하일 때는 개념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2등급 이상이 되고 싶다. 그러면 기술적인 것도 많이 알고 있어야 잘 되는데 항상 고민거리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술을 모르면은 1등급이 안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가끔 어떤 똑똑한 애들은 기술을 몰라도 그냥 피지컬로 다 푸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전략적으로 안 해도 그냥 안 틀려본 애들도 있어요. 내 친구들 중에 막 서울대 의대 간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 서울대 의대 간 친구들은 없는데 이제 서울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친구들 중에서 서울대 의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애들한테 뭐 공부하는 거 물어보고 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수학과니까 문제를 좀 깔끔하게 푼다거나 잘 푼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걔들은 그렇게 안 풀어도 틀려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막 정말 예를 들면 저 공식 모르고 1부터 100까지를 하나하나 더 했는데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 근데 나름 또 빨라. 그래서 공식의 중요함이나 좀 위대함을 모르고 공부하는 애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다 수학이 쉬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맨날 맞아요. 그런 그래도 느낌. 속도가 느리진 않아요. 음, 완전 그런데. 그런 인간들도 가끔 있습니다.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잡담할 내용인데, 요새 나도 친구들이랑 아이들한테 어떻게 공부에 대해서 좀 잘 전파할까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 다이어트 얘기가 나와가지고, 누군가는 이제 다이어트를 노력하지 않아도 남자 기준으로는 체지방 5%, 여자 기준으로는 체지방 15%면은 좀, 운동 좀 한 몸이구나 라고 좀 느껴지는 퍼센테이지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은 정말 PT에 돈 쓰고 PT 한 번에 10만 원 하는데 한 달에 8번 정도 써서 한 달에 80만 원씩 내면서 다이어트를 해야만 이게 가능한 건데, 가끔 타고난 애들은 그냥 애초부터 이 정도 체지방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누군가는 그럴 수 있겠죠? 마찬가지 여자들도 보통 평균적으로 25에서 35가 평균적인 체지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이제 타고나 가지고 막 연예인쯤 되면은 타고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도 있겠지.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2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등급 찍듯이 12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한 번은 찍어봐야 되는데 12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절대로 안 될까? 그건 아니죠. 근데 체지방 어느 정도는 복근 생기나요? 여자는 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5% 정도 10%만 내려가 10% 미만이 되어도 복근의 형태가 보이고, 그 다음에 한 6%, 7%쯤 되면은 복근이 이제 힘주면 보이고, 5%쯤 되면은 이제 좀 힘을 안 줘도 타고나게 보이고 하는 건데, 여자 기준으로는 그 체지방이랑 달라요. 근육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근육이 원래 도드라져 있었으면은 한 5%? 15%? 15%딱 복근이 보이랑 말랑한 상태일 거예요. 운동하고 싶죠? 그래서 좀 해야 돼요. 여자들 목표 중에 하나가 11자 복근 만들기인데, 너도 그러니? 그냥 있으면 나쁠까 모르겠어요. 16번 보겠습니다. 양수 XYZ에 대해서 일이 아닌 세 양수가 다음 조건이 있다. 아무튼 블라블라 만들어져 있는데, 자, 가 조건이 2의 Y는 X 플러스 Z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이 A의 X분의 1제곱은 B의 Y분의 1제곱은 C의 Z분의 1제곱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문제에서 2B분의 3A 플러스 5C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이거 문제를 다 풀기 전부터 지금 제시되어 있는 조건이 양수 XYZ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뭐로 풀 것 같아요? 그치? 느낌적으로 양수랑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80%는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물론 코시-슈바르츠나 아니면 2차 부등식 같은 내용도 나오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산술기하 평균이다. 코시-슈바르츠는 제곱의 향기가 남아있고요. 2차 함수는 딱 2차의 느낌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웬만하면 산술기하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제 가 조건과 나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먼저 지수가 지금 있잖아요. 얘는 지수고 얘는 지수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지수인 거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지수가 아닌 걸로 엮여가는 게 문제 풀기 편합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나중에도 말할 내용이지만, 지수 법칙은 일반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냥 사칙 연산이 자유롭게 되어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지수끼리 곱하면은 생뚱맞게 지수가 더해지고, 지수끼리 나누면은 생뚱맞게 지수가 빠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연산이랑 좀 다르죠. 공식을 많이 외워놓긴 했지만. 하지만 얘는 일반식이니까 사칙연산에 좀 자유롭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잘 조작을 한 다음에 쉬운 거에다 끼워 맞추는 게 그나마 편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팁을 줄 거예요. 물론 거꾸로 해도 안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불가능은 없습니다, 수학에는. 얘를 또 특정한 K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고, 는 K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정리를 해보면은, A를 보고 K의 X제곱이거나, B를 보고 K의 Y제곱이거나, C를 보고 K의 Z제곱이구나 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면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바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걸 머릿속에 이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항상 했던 패턴들 있죠. 이미 제시되어 있는 식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다가
K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판서하면서 말로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안 보이니까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암산으로 이거 안 쓰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다 K만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얘를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얘는 K의 Y제곱의 2제곱은 K의 X제곱 곱하기 K의 Z제곱 Z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K의 Y제곱이 B라고 했으니까 B의 제곱은 KX제곱이 A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C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아하, B의 제곱을 보고 A 곱하기 C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할 건데, 자, 아까 내가 잠깐 언급했던 거 있잖아요. 단항식분의 다항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러면 어떻게 분류를 해야 문제 편하게 풀 수 있다고 했죠? 나눠가지고 하라고 했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2b분의 3a 플러스 2b분의 5c로 문제를 바꿔서 해야 문제를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산술기하를 해봅시다. 따단딴 2루트 산술기하 해보면은 얘는 4b의 제곱분의 15ac가 되는데 어라라 b제곱이 뭐였지? ac였죠. 여기 위에 b제곱 ac라고 했으니까 이거 대신에 ac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비교해보니까 아하 ac 지워지는구나. 루트 4는 여기 2랑 사라지게 될 테니까 얘는 루트 15가 되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이 루트 15다 라고 계산 결론이 나게 됩니다. 됐나요? 근데 안 쓰고 언제 공부해 그러면은? 물론 안 써도 됩니다. 집에 가서 복습할 거면 안 써도 되는데 이거 이후에 해야 되는 과제가 뭐뭐 있지 동규? 수업 이후에 해야 되는 거 총 4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옵저브 다시 풀기 그 다음에 옵저브 백지 테스트.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제 알려준 내용들 중에서 좀 기억해야 될 만한 내용들을 다시 적어보는 겁니다. 설명하듯이 여기서만 공부하는 공식 뭐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사실 백지 테스트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observe 워크북. 오케이? 이 3단계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한 다음에는. 알겠죠? 쉬나요? 쉴까요? 왜요? 그냥 이때쯤 이 시간쯤 한번 쉬시기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오늘 저번에 꽤나 했기 때문에 오늘 남은 양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자꾸 뒤집어지지? 남은 양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쉬어도 되긴 하겠다. 17번 보겠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게 모두 다 양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2의 x제곱, 그 다음에 3의 y제곱, 6의 z제곱이 모두 다 같다. 이거를 이용해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항상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셋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을 푸는데 셋 다 다른 공식이나 다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든가 아니면은 디귿을 풀기 위해서 니은이 필요하고 니은을 풀기 위해서 기억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다 풀어볼 거다. 옛날에는 막 미음까지 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빠졌어요. 자, 일단 항상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어떤 식을 만들려고 했죠? 은규? 상수를 만들어서 하라고 했죠? 어떤 거 쓰고 싶어요? K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안 써도 되고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저는 판서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 잘한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보여주긴 할게요. 이거를 보고 아하 그 2를 보고 K의 X분의 1제곱이거나 3을 보고 K의 Y분의 1제곱이거나 그 다음에 6을 보고 K의 Z분의 1제곱이거나 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것만 보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될 것 같아? 느낌이 오지 않니?
2 곱하기 3이랑 하면은 6이잖아요. 근데 얘가 같다는 거잖아. 그치? 아하, 이 둘이 곱하면은 6이 되는데 여기 둘이 곱하면은 k의 x분의 1제곱 플러스 y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근데 6이라는 게 사실은 k의 z분의 1제곱이다. 아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z분의 1이구나 라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알 수 있는 게 있을까 했는데 일단 여기서 멈출게요. 됐죠? 지금 그러면은 벌써 니은이 해결이 된 거죠. 니은 한번 봅시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만약에 1이면은 z가 1이라고 했는데 z분의 1이니까 z가 1이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이 맞는 말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해보시면은 자 x랑 y랑 z랑 비교해가지고 저게 트다 라고 하는데 이거 쓱 한번 봐봐요. 얘가 같은 값이 돼야 돼. 계산 결과가 몇인지 모르는데 같은 값이 돼야 돼요. 근데 2에서 거듭제곱 한 거랑 3에서 거듭제곱 한 거랑 6에서 거듭제곱 한 거랑 생각을 하면은 밑에 있는 게 점점점 커지죠. 지수는 점점점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얘들만 생각을 하면은 x랑 y랑 z랑 정확히 누군지 사실은 모르겠지만 작은 수에서 거듭제곱을 해가지고 다 같은 값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얘는 많이 곱해줘야 되고 얘는 적당히 곱해줘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습니까? 아, 이 논리를 가지고 느낌적으로 기억이 맞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억이 맞다. 아, 선생님 저는 느낌적으로 하기 싫은데요. 그럼 여기서 로그를 좀 쓰면 됩니다. 이거를 다 로그로 바꿔보면은 2x제곱은 k다. 로그는 내가 자주 사용 안 했죠. 로그로 바꿔서 해보면은 로그 2의 k가 x구나. 그 다음에 로그 3의 k가 3의 k가 y구나. 그 다음에 로그 6의 k가 z구나 라고 해가지고 같은 k를 가지고 있는데 밑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더더더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라고 말해도 되겠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도 하기 싫어요. 저 더 정확한 걸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굳이 얘를 역수하면은 밑변환 공식이었잖아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면은 로그 k의 2는 x분의 1 로그 k의 3은 y분의 1 로그 k의 6은 z분의 1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는 확실하게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다가 되는데 분의 1이잖아요. 모두 양수였고 그러면 얘는 역수 취급하면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된 거 알고 있죠? 그거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만들어졌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니은이 기억이 확실하게 맞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어려우니까 가장 컴팩트한 방법은 느낌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먼저 알려준 겁니다. 오케이? 근데 느낌적으로 하기 싫으면은 이렇게 풀든가 아니면 이렇게 풀든가. 됐죠? 우리가 심화 과정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요. 디귿. x가 p고 z가 p의 제곱에는 블라블라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제시되어 있는 게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 z분의 1이란 정보잖아요. x가 p고 z가 p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p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 z p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나온 거잖아요. 이거 2항에서 맞는지 확인해 보면은 중간 생략 맞습니다. 별말은 뭐 계산할 거 없이 2항하고 통분하고 문제를 풀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것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로그에 대한 내용인데 자, 밑의 성질. 밑은 항상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인아? 0이 아니야. 그치, 얘는 0이 아니어야 되고 또는 사실 0이 아니지. 0이 아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얘는 1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수. 얘가 0보다는 커야 돼요. 됐습니까? 0.1, 0.2, 0.3이어도 괜찮아요. 0.9여도 괜찮아요. 하지만 1이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양수여야 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진수의 성질. 동규, 진수의 성질은 뭐죠? 그치? 얘는 양수이기만 하면 되죠. 얘는 1이어도 되잖아요. 오케이?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는 1이어도 되지. 예를 들면은 로그 10의 1 밑이 뭐든 간에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로그 1의 x 이거는
얘가 무조건 1이어야만 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다 100이든 1000이든 1조든 상관이 없이 얘가 무조건 1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니, 맞나? 잠깐만요. B라고 생각합시다. 이거 로고 변환하면은 X라는 게, 그치. 1의 B제곱이 될 테니까, 아니지. 얘가 뭐가 됐든 간에 얘가 1이어야만 성립을 합니다. 근데 수학은 그렇게 특정에서만 되는 조건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가 성립이 되려면은 얘가 100이어도 되고, 1000이어도 되고, 만이어도 되고, 1조도 상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의 계산 결과가 무조건 1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얘가 1이 되는 순간 얘는 무조건 1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세상이 고정이 돼버려진 거죠. 그런 걸 수학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무조건 안 되거나 아니면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것을 수학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밑이 음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돼요. 안 되거나 아니면은 특정 조건에서만 되거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로그 대학교 가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8 얘는 3이 되긴 돼요. 로그의 개념이 뭐냐면은 얘가 되기 위해서는 몇 번이 곱해져야 되냐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로그 3에 81을 생각을 하면은 3에서 81이 되려면 몇 번을 곱해야 돼요? 몇 제곱 해야 돼요? 4제곱 해야 된다? 4가 된다는 거죠. 그치? 이게 심오하게 말하면 차원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얘가 되려면 몇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8이 되기 위해서는 3번을 제곱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거 말고는 안 되니까 쓰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얘가 플러스 8이 되기 위해서는 몇 제곱을 해야 되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마이너스 2가 몇억 번, 그리고 루트변을 제곱을 한다 하더라도 플러스 8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넣을 수 없는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로그 함수를 만들 건데 로그 함수에서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것들을 다 지우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모르겠다. 이런 거 애매한 거 쓰지 말자. 대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아무튼 애매한 거 고등학교에서 쓰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밑은 무조건 1, 2 아니거나 양수이거나 그리고 진수는 무조건 양수이거나 이런 조건들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 과제 다 할 수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과제 다 할 수 있겠죠? 과제가 정확히 지금 제시된 거 사실 3개 다. 이거랑 이것도 해야 그쵸? 이거 어디 해요? 그거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인데 업저버 미리 풀어보면은 문제 풀 때 좀 편하잖아요. 미리 한번 훑어본다거나 하는 거고. 이거랑 그러니까 뭐 건전까지 다 포함을 하는 이거랑 그거 뭐 아래 있는 거 다. 이거 네. 이거 다 풀어보고 뒤에 답안지 있으니까 채점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만 생각하면은 문제만 풀어보면 되고, 근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워크북 앞에 있는 노트 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업저버 미리 풀면은 실제로 수업 들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이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차근차근 알려주긴 해도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미리미리 해놓고 오면 좋습니다. 이거를 왜 말해주냐면은 여러분들이 등급이 높아지고 싶고 만약에 1등급이 되고 싶으면은 1등급처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제가 많은 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이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를 알려주는 거니까 저 이거 안 하고 1등급 하고 싶은데요. 어렵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가 편하게 1등급을 받는 거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의 무언가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아마 무리가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냥 개념 기준으로는 한 50문제 정도 들어가 있고 50문제는 너희들이면 한 2시간이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업저브 워크북은 이미 풀어본 것에 대해서 숫자만 바꾼 거니까 복습하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풀기는 풀어본 거를 빨리빨리 이제 필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내가 풀어줬던 건데 한 이틀 3일이 지났을 때 처음 보는 건데 라고 하면은 머릿속에서 기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운 것들을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빨리 끝내고 다시 푸는 시간 좀 만들어 줄게요. 체크 하는 시간. 약간 묘하게 정적이 여기요? 가운데 없으니까. 사람 없으니까 좀 더 울리죠? 그 경우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유제 1번. 얘가 정의가 되도록 하는 정수 A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밑에 조건이 뭐였죠? 그치. A-2의
제곱이라는 게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1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자 얘가 0이 아니려면은 A의 조건이 뭐가 돼야 돼요? 얘가 2만 아닌 어떤 수를 집어넣든 간에 무조건 양수가 되긴 하겠지. 근데 언제 얘가 0이 돼? A가 2일 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것은 2가 아니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A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얘가 1이 돼요? 1이나 또는 3을 집어넣으면 1이 되겠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고 3을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해서 A의 조건들은 2, 1, 3이 아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은 뭐였죠?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항상 양수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상에서 공부했던 2차 부등식이잖아요. 얘가 A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얘가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2차 함수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안 되죠. 왜냐면은 언젠가 음수가 돼버릴 수 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죠. 따라서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아예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됐습니까? a가 0보다 커야 되는데 0보다 큰 경우도 얘는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거나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느 순간 0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안 되고 얘는 어느 순간에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a가 양수이면서 그리고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판별식 d 해보니까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아야 되겠다. 따라서 a의 범위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8보다 작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1, 2, 3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가 되겠죠. 얘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합을 구하면 일단 답이 몇입니까? 20. 답이 20이다. 그래서 22가 정답이 되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왜 써줬냐면은 자 만약에 여기서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몇 개예요? 몇 개죠? 하면 틀립니다. 4개가 맞는데 왜 틀려요? 여기서 2차 함수라는 말을 그 안에 안 써놨죠. A가 0인 경우도 추가가 돼요. A가 0이면은 그러면은 얘가 2가 되면서 안 겹치네. A가 2가 되면서 얘는 항상 양수인 게 되죠. 그치? A가 0이면은 얘가 4가 되면서 얘도 1보다 커지는 게 0보다 커지는 게 맞죠? 성립이 되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빼고 있습니다. 오케이?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나중에 풀 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합이었으니까. 그래서 저거를 빼고 더해도 22가 되는데 만약에 개수를 물어본다? 개수는 5개가 돼요. 이런 함정 무조건 있으니까 꼭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함정들이 아마 여기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교재 뭐 워크북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함정이 나온다. 그 다음에 18번 자 얘가 정의되도록 하는 정수 x에 대한 xy에 대한 개수를 물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동규 밑에 조건이 뭐였죠? 1이 아니고 그렇지 얘가 1이 아니어야 되고 얘가 양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x의 값은 절대로 6이 될 수가 없고 x의 값은 5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x가 자연수잖아요. 정수잖아요. 그러면은 6, 7, 8, 9, 6은 안 되고 7, 8, 9, 10, 11, 12 이렇게만 되겠죠. 근데 그때 얘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성립이 돼야 되지. 자, 진수 조건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절대값 이거 굳이 다시 쓸 필요가 없죠. 얘들도 정의가 되려면 항상 양수가 돼야 되고 됐죠? 그리고 이 양하고 좀 이쁘고 이 양하고 뒤집고 쓰면은 얘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의 값이
항상 1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거 만족하는 XY 순수상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프적으로 한번 해볼 거고 대수적으로도 해볼 건데 일단 대수적으로 하는 게 살짝 지금은 편한데 나중에는 불편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숫자가 많이 없어요. 숫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나중에 숫자가 100이라거나 1000이라거나 만이라거나 하면은 그래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더 편합니다. 알겠죠? 대수적으로 푸는 방법. 자, x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몇이에요? 엥? 맞네요. 미안해요. 그래서 x가 7인 경우, x가 8인 경우, x가 9인 경우, x가 10인 경우, 11, 12, 13 다 생각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7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가 y의 값이 3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여기는 절대가 y의 값이 2보다 작아져야 되고 절대가 y의 값이 1보다 작아져야 되고 절대가 y의 값이 0보다 작아져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아래 쭉쭉쭉 한다고 하면은 음수보다 작아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아예 안 썼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만족하는 개수를 세어보면은 개수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y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은 안 되죠. 등호가 없으니까. 따라서 x가 7이었을 때 y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5가지 패턴이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8을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서 3가지 패턴이 만들어지고 얘는 9, 0 하나뿐이어서 1가지 패턴이 만들어지고 얘는 0가지가 되는 거니까 다 더해서 9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대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100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조금 귀찮아지죠? 물론 여러분들은 등차 수열을 공부했으니까 5, 3, 1 계속 20 빠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등차합을 해도 되고 근데 그래프적으로 하면은 이거 다 지울게요. 이거 다 맞았는데 지울게요. 이거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골라왔냐면은 한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만 골라온 거예요.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리는 방법 아는 사람. 수학하에서 나온 건데. 그치. 그냥 1, 4분면에 있는 거 뿔뿔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가 대충 10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10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대칭시키면 되겠죠. 기억나니? 알고 있니? 얘가 다 대칭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가 10보다 작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진 그래프의 영역이라는 건데 대충 0,0 집어넣으면 얘는 성립하죠. 여기 내부에 있는 게 다 성립합니다. 대충 100, 100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밖에 있는 거 성립을 안 해요. 오케이? 이 영역에 있는 걸 골라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영역에 있는 것도 다 고르는 게 아니라 x가 5보다 커야 되고 6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대충 안 맞지만 5가 여기 있다고 생각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한 6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은 5보다 커야 되는데 6도 아니어야 돼요. 6도 아니어야 되니까 7부터 되겠죠. 7, 그 다음에 8, 9,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가장 높이 있는 점의 좌표가 7,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왜냐 여기 식 위에 있었으니까 가장 낮게 있는 게 7,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은 7, 7은 곧 똑같으니까 마산부터 3까지 개수를 구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마산부터 3까지 개수는 뺀 다음에 빼기를 더하면 되겠죠. 빼기만 하면 6 여기서 빼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5개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8, 2 여기는 8,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빼기만 하면 4 빼기를 더하면 3 그래서 여기는 3개, 1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등차합을 좀 많이 공부를 했으면은 홀수들의 합이잖아요. 홀수들의 합은 항의 제곱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 1의 제곱 아니지 1, 3, 5, 7, 9, 11, 13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까지 더하면은 얘가 2의 제곱이 되고 여기까지 더하면은 3의 제곱 여기까지 더하면은 4의 제곱 여기까지 더하면은 5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다. 됐죠?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만약에 얘가 난리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내부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림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대수적으로 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기하적으로 그래프적으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는 거 지금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드리고 다음 단원쯤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됐죠? 지금 한 번만 쓰이는 문제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번 쓰일 문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됐지? 그 다음 아무도 개수는 모두 9개.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로그 3a 빼기 1, 그 다음에 a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항상 정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만 적어낸 a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는 안 되네요. 자, 만약에 여기가 3a 플러스 4였다고 생각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a가 0인 경우가 돼요, 안 돼요? 되죠? a가 0인 경우가 되죠? 근데 그거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분명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고려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얘가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었으면은. 알겠죠? 근데 이 문제는 3a 빼기 1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a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밑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망가져서 지금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제 저기 있네. 밑의 역할 3a-1은 1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a 빼기 1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은 a 범위는 일단 3분의 1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a의 값은 3분의 2가 아니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진수가 항상 양수였으면 좋겠다 라고 한 거잖아요. 중간 논리 a가 음수였을 때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a가 0을 집어넣어 보니까 저 밑 때문에 얘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도 확인했고 그럼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또 그림 안 그려줘도 되겠죠. a가 양수 그러면서 그리고 있네요.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만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될 테니까 판별식 뒤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만 되겠다 라고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치? 해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으로 하면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 플러스 a의 제곱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a로 묶었을 때 2a 빼기 1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a 범위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3분의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진정한 a의 범위는 3분의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따라서 4번이 되겠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알고 있는 거를 잘 조합하는 문제였고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에 적당한 조건이 없었으면은 A에다가 0을 집어넣어도 원래는 됐었습니다. 특이 케이스로 만들어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런 식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 로그 계산 로그 계산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1단원은 다 계산이라고 했죠. 얘는 그냥 밑을 통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밑이 만약에 하나라도 밑이 좀 부정확해 애매한 숫자야. 그러면은 10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 왜냐면 상용 로그가 편하니까. 그 다음에 밑이 막 2, 3, 4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어. 그럼 걔들로 고쳐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심화 문제니까 이런 것만 주로 나오는 거지 심화 문제가 아니었으면은 중급 난이도였으면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정수 부분이 30이었을 때 자릿수는 30일 자릿수 그리고 소수 부분이 몇이었을 때 첫 번째에서 시작하는 수 그런 문제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심화쯤 되면은 그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논리랑 섞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디 워크북에서 풀어보면 되고 됐죠? 아무튼 심화 문제에서는 상용 로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을 건데 부족한 문제들이 워크북만 생각하면 사실 문제가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풀어보라고 한 거고 그래서 더디 워크북을 풀어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시중 교재를 또 풀어보라고 한 거고 그쯤 하면은 수어는 물론 더 빡센 것도 준비를 해놨어요. 나중에 수능 볼 때쯤에는 수능 기준으로 완벽한 풀이를 하기 위해 재해석의 수능이란 과정도 만들 겁니다. 그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계획으로는 그대가 고1이었나? 중3이지. 그리고 너가 고2잖아요. 기하 선택했니?
기하 수업도 열고 싶은데 언제 열어야 너희가 들을 수 있지? 들을 수는 있나? 그러니까 들을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서 오픈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4명쯤 됐고 수원수투는 듣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오픈을 하는 건데 기하는 그 학생 수 한 3분의 1쯤 됩니다. 애매하죠? 기하 만약에 오픈한다 하더라도 들을 시간도 없지 않니?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아무튼 미적분은 언젠가 수업을 만들긴 할 건데 언제 만들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커리큘럼으로 하면은 이번 년 말에 수투까지 끝나면 내가 가르칠 내용이 더 없고, 근데 그 다음에 재해석 수능이라고 해가지고 수원 수투를 좀 더 빡세게 알려주는 교재도 있고, 이거보다 더 어렵게, 그리고 더 이제 사적, 그러니까 킬러만 풀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킬러를 좀 더 쉽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느 요일에 해야 될지 지금 애매해요.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이 수업을 이제 딴 쌤한테 주고 나는 어려운 것만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볼게요. 아무튼 로그 계산의 핵심은 뭐다? 밑을 통일해서 계산하는 거다. 좀 얘들이 좀 재밌긴 했죠? 소중했죠? 시간 원래 이쯤에 9시 넘어야 왜 아마 여기서 4시간 앉아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기 있다가 1시간 만에 넘어오면은 그런 거 같지. 여기에는 3시간 있던 게 익숙했는데 여기서 4시간 있으니까 자, 이제 2번. 이리안이 세 양수에 대해서 A의 세제곱의 값이 B의 제곱이고 그 다음 B의 4제곱, C의 제곱의 값이 1이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로그 A의 C 플러스 로그 B의 C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둘 다 아니지, 처음으로 생각할게요. 얘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C잖아요. 그치? 다시 봅시다. 자, A가 미치거나 B가 미치거나 하는데 얘들은 그런 모양으로 안 만들어져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미 미친 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좋은데 A를 해도 되고 사실 C를 해도 되고 B를 해도 됩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B를 기준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로그 B를 모두 얘가 씌울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3 로그 B의 A가 될 것이고 우변은 로그 B를 씌우니까 2가 되는 거 말 안 해줘도 알겠죠? 그 다음에 얘를 로그 B를 씌우면은 4 플러스 로그 B의 C의 제곱인데 앞으로 떨어져서 2는 로그 B의 1이니까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어라라 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풀어놨지? 일단 여기서 로그 B의 C만 생각하면은 2항하고 2로 나누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아, 로그 B의 C가 마이너스 2다 라는 건 알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굳이 이걸 내가 이렇게 풀어줬다고? 그 다음에 로그 B의 A가 2인 걸 알고 있는데 얘는 몇인지 모르잖아요. 그치? 밑변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B를 이용해서 밑변화 공식을 사용합니다.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C, 그리고 로그 B의 C는 마이너스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로그 B의 A, 얘가 로그 B의 A가 3분의 2라는 거 알고 있고 얘는 3분의 2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로그 B의 C, 로그 B의 C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치? 계산 결과 얘가 1분의가 소모져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 빼기 2가 되어서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풀었대? 됐죠? 이해 안 된 부분 다른 걸로 해볼까? C로 하지. 이미 C 있는데. 저는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분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저는 B를 내려서 풀었고 이유 모르겠어요. C를 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그냥 이건 안 써도 돼요. C 로그를 C를 씌워보면은, 왜냐면은 여기에 둘 다 C가 달려있잖아요. 밑에 달려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치? 이미 가지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C를 씌우면은 3 로그 C의 A는 2 로그 C의 B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 씌우면은 4 로그 C의 B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로그 C의 B만 생각하면은 2양한 다음에 4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됐죠? 로그 C의 B, 로그 C의 B, 바다에 뭐하니? 이렇게 로그 C의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로그 C의 A만 생각하면은 로그 C의 A만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저 왼쪽에 있었던 거 로그 ASC, 로그 ASC는 얘의 역수잖아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생각하면 되고, 로그 C의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로그 B의 C가 됐잖아. 쟤는 밑변화 공식을 이용해서 역수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 계산 결과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오케이? 왜 저렇게 B를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 자, 여기서 빠르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풀다가 보면은, 그리고 수원에 넘어오고 그 다음에 수2에 넘어왔을 때는 수원에서는 로그, 그리고 삼각함수, 수2에서는 리미트 또는 시그마는 이미 공부했구나.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호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수학 상하까지만 하더라도 새로운 기호에 대해서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다 붙여야 될 게 좀 더 늘어났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거 하나하나 쓰는 시간이 1초도 안 걸리긴 하지만 되게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생략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이거 만약에 분해해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y는 4이고, 얘도 로그 2의 y 플러스 로그 2의 z는 6이고, 로그 2의 z 플러스 로그 2의 x는 8이잖아요. 이거 언제 로그를 하나하나 다 쓰고 있어? 귀찮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소가 됐다는 가정하에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최소한 3등급 이상은 됐었어야 됐습니다. 사실 저번에 몇 등급 나왔지? 기록 한번 더 볼게요. 다시. 아무튼 3등급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로그를 하나하나 다 쓰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간 강사 쌤들도 로그를 다 안 쓰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로. 그 다음에 현우진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대학교 가면은 상용 로고를 로그라고 안 쓰고 그냥 LN이라고만 표현을 해요. 이게 상용 로고가 돼요. 근데 이거는 미분 가가지고 다시 로그 2라는 거로 다시 만들어지긴 하는데,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냥 상용 로고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LN으로 하면 좀 빠르게 쓸 수가 있잖아요. 이 말을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빠르게 쓰는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써요. 이런 식으로. 로그라는 걸 다 쓸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L이라는 것만 있으면 대충 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투를 좀 공부했으면은 모르겠지만 리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그냥 원래는 리미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쓰는 시간도 아까워요. 이 0점 몇 초 몇 초가 모여가지고 한 문제 푸는 시간이 된다니까. 그래서 빠르게 쓰는 연습을 해가지고 방법 1, 나의 경우에 이거는 근데 나를 무조건 따라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나름대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거를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y는 4 이렇게 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사실 두 번째 방법을 좀 더 추천하는데, 여러분들 머리가 더 똑똑하다는 가정하에 밑이 2로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밑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덩어리를 라지 x로, 얘를 라지 y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러면 x 플러스 y는 로그 2의 xy가 되겠지 라는 것도 계속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수를 안 하려면 이걸 계속 머릿속에 넣어두고, x 플러스 y가 진짜 덧셈은 아니고 로그끼리 덧셈이니까 뭐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는 y, z, 얘는 z, x가 될 테니까 해서 2번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의 값이 4이다. 그 다음에 y 플러스 z의 값이 6이다. 그 다음에 z 플러스 x의 값이 8이다. 이거를 이용해서 x가 몇인지 y가 몇인지 z가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구하는 방법 알고 있습니까? 이거를 잘잘잘 해가지고, 그치?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이 9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x만 생각하면은 얘는 3이 될 것이고 y만 생각하면은 2를 될 것이고 z만 생각하면은 5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물론 이걸로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건 하나 방법 1이고 방법 2인데 얘가 좀 더 깔끔하니까 이걸 추천합니다. 물론 계산하면서 실수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얘를 이 노란색 방법으로 다시 풀어본다고 생각하면은 얘는 느껴지죠? 2x x제곱 아니에요. 2x가 돼야 되겠죠? 플러스 3z 마이너스 y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2x가 몇이었어? 2x가 6이고 3z가 몇이었어? 플러스 15이고 y가 몇이었어? 빼기 1. 계산 결과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푸는 팁 하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어딘가에서 망가진다거나 어딘가에서 뭐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아예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알려준 겁니다. 물론 서술형 문제를 풀 거면은 저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써서 또 뭐뭐로 하자, x를 보고 얘라고 하자, y를 보고 얘라고 하자 라는 것을 서술형 제시어 안에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내 머릿속 생각대로만 하면은 서술형 감점당합니다.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5의 a제곱을 보고 2분의 1, 그 다음에 5의 b제곱을 보고 3분의 1, 그 다음에 로그 0.2의 360이 몇인지 얘를 스몰 a, 스몰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건 나타내어져 있었으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지수법칙을 많이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지수법칙으로 하는 것도 좀 이따 보여주고, 이번 페이지는 로그에 대한 페이지니까 로그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뭘 하든 상관없어요. 개인 취향껏 하면 되는데 이번 페이지니까 로그로 하는 거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수가 좀 더 편해요. 오케이? 자, 아무튼 로그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얘는 A라는 게 로그 5의 2가 되겠지. 로그 5의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달고 2 이렇게 쓰시면 되고, 느낌 이거 이렇게 쓸까요? 아니면 로그로 해줄까요? 로그로 할게요. 왜냐면은 이거는 나 혼자 할 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강 봤을 때 저 L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인강도 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빨리 감기 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로그 5의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를 보았을 때 b는 마이너스 로그 5의 3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제시된 것을 2랑 3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근데 밑이 지금 5가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알 수 있겠죠. 0점에는 10분의 2, 10분의 2는 5분의 1,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제곱 이라는 거 감안하고 쟤를 샥 빼보면은 식은 마이너스 로그 5의 360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360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마이너스 로그 5의 360이 2의 세제곱, 과거에 바다가 써놨습니다.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계산 결과 마이너스 달고 로그 5의 2가 3개 있고, 플러스 로그 5의 3이 2개 있고,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달려있고 로그 5의 2가 a인데, 아니지 마이너스 로그 5의 2가 a인데 그게 3개 있으니까 얘는 3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5의 3이 b인데 걔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얘가 1번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로그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고 지수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수는 우리 별로 했던 내용대로 얘가 누군지 몰라요. 얘를 K라고 생각해 볼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달려있는 게 얘가 밑이 5이고 얘도 밑이 5잖아요. 같은 식으로 해줘야 문제를 편하게 풀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5A를 만들어도 식이 바뀌지가 않아요. 됐죠? 네, 왼쪽 한번 봅시다. 왼쪽 한번 보면은 로그
5분의 1에 360인데 여기가 5의 거듭제곱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안 써도 돼요.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5의 k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 생각해 보니까 360의 로그 5분의 1의 5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36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누가? 5의 k제곱이 됐죠? 그러면 아까 지소 그 인수분해했던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 얘가 5의 k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시된 걸 가지고 약간 변형을 해보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5의 a제곱이 되고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5의 b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를 다시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2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1제곱이 5의 k제곱이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a가 되는 거니까 5의 3의 제곱 휴 그리고 얘는 5의 b제곱이 두 개 있는 거니까 플러스 2b 마이너스 1 이 5의 k제곱이 된다. 따라서 k 값이 얘다 라는 것을 지수의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둘 중에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아직 뭔가 은근히 좀 많이 남았다. 2페이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랑 연결된 내용입니다. 22번 로그 마이너스 3nx 플러스 2n의 두근이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었죠. 내 교재는 그게 없어가지고 잠깐 멍때렸는데 자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두근의 합을 생각을 해보면은 두근의 합이 로그 3의 알파 플러스 로그 3의 베타의 값이 3n이다 라는 식을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두근의 곱셈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베타를 생각하면은 두근의 곱이니까 얘가 2n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좀 변형을 해보면은 이거 밑변환 공식 쓸 수 있잖아. 앞에 2 떨어뜨리고 생각을 하면은 2 떨어뜨리고 암산할 수 있겠죠? 잡아봐요. 로그 알파 베타 곱하기 2 로그 베타 알파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로그 알파분의 알파의 베타 플러스 로그 베타 알파가 16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거를 통분할 겁니다. 이거 다 보여줘요? 아니면 넘어가도 돼요?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바로 쓰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3을 이용해가지고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베타 분의 로그 3의 베타의 제곱 플러스 로그 3의 알파의 제곱 얘가 16이다 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중간 생각 좀 많이 했어요. 한 3줄 정도 생각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분모는 생각해 보니까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를 곱한 거니까 얘가 2n이 될 것이고 분자는 얘 제곱에서 이거 두 개를 뺀 거잖아요. 9n의 제곱 빼기 4n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빨리빨리 푸는 이유는 제가 좀 슬슬 지쳐서 그래요. 저도 2시간 하면 지칩니다. 그럼 얘를 이항하고 그럴라 하면은 이제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거 만족하는 n의 값인데 0이 아닌 n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곱하고 이항하고 하면은 9n의 제곱 32n 이항이 돼서 마이너스 36n이 될 것이고 n이 0도 되는데 0을 넣으면은 얘가 안 되겠죠. 0이 아니란 말이 있어. 베타가 지금 베타랑 알파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걸 말을 한 겁니다. 아무튼 얘가 성립이 돼야 되고 만족하는 n의 값은 4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문제는 로그 n의 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우리가 구한 4라는 걸 집어넣으면은 중간 생략 로그 2의 제곱 로그 2의 세제곱 하는 거니까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를 앞으로 문제를 풀 건데 다 로그 AB, 로그 B에 이거 하나하나 쓰면은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어떻게 해야 편하게 풀 수 있다고 했죠? 바꿀치 교환환 해서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편하게 풀린다. 이 덩어리를 라지 X라고 할 겁니다. 얘를 덩어리를 라지 Y, 이 덩어리를 라지 Z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로그 AB 그대로 써진 거니까 사실상 2x가 되겠죠. 앞으로 떨어지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 x의 제곱이 아니에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x의 제곱인 거지. 얘는 그러면 앞으로 2 떨어지면서 로그 BC니까 2y가 될 것이고, 앞으로 떨어지면서 로그 CA니까 2z가 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자, 얘는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치? 2 앞으로 떨어지면 로그 BA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반대니까 얘는 x분의 2가 되고, 얘는 y분의 2가 되고, 얘는 z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째를 구하라 라고 한 거잖아요. 그치? 어머 힘들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은 얘를 통분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통분 한번 해보면은 그러면은 x, y, z분의 2 앞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니까 걔들을 다 더하면은 얘는 그러면 xy 더하기 xz 플러스 yz가 7이 됩니다. 아, 근데 지금 분모가 몇인지도 모르고 분자가 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값이 2분의 7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얘를 구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로고의 마법이 부려집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얘인이 얘가 x, 얘가 y, 얘가 z였잖아요.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a를 하면은 뭐가 되죠? 뭐가 될까요? 밑변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10을 새로운 밑으로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로그 10의 a분의 로그 10의 b, a분의 b, b분의 c, c분의 a 다 곱하면은 중간 생략 a분의 b 곱하기 b분의 c 곱하기 c분의 a. 로그 앞에 안 쓰긴 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알겠죠? 다 곱하면 1이 되죠. 얘가 1이 됩니다. 오케이. 아하! 그러면은 이 xy, xz, yz의 값이 두 개 해가지고 7이다 라는 걸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x제곱, y제곱, z제곱 구하는 건 쉽잖아요. 그렇지? 이거 제곱한 다음에 이거 두 배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빼기만 하면 되겠지. 따라서 문제가 원하는 답이라는 것은 얘의 제곱 2분의 7의 제곱에서 7을 빼기만 하면 됩니다. 끝. 해서 4분의 49에서 7을 뺀다. 4분의 28을 빼야 되니까 4분의 21이 되더라 라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맨 처음에 뭘 해주면 된다고 했죠? 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먼저 제시를 해준 이걸 먼저 좀 정리를 해주는 게 항상 편하다고 했지. 이거는 로그 방법이 아니라 지수 법칙으로 할 겁니다. 오케이? 물론 로그로도 할 수 있어요. 이번엔 로그 생략할 거예요. 자, 얘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K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좀 늘어나죠. 뭐 예를 들면은 8은 K의 A분의 2제곱이다 라고 만들 수가 있고, 저거 같게 만든 겁니다, 일부러. 그 다음에 32는 이거 같게 못 만드는데 얘는 K의 B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됐죠? 제대로 쓴 거 맞나? 맞겠지? 그 다음에 X는 K의 C분의 1제곱이다 라고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하는 거 항상 뭐였지? 내가 새로운 밑 K를 만들어냈으니까 여기다가 또 새로운 K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문제가 편하게 풀린다고 했었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중간 생략 K의 A분의 1제곱의 제곱 곱하기 이거는 그냥 2제곱으로 할래요. 그 다음에 K의 B분의 1제곱의 세제곱은 K의 C분의 1제곱의 7제곱이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이고, 로그 K의 A분의 2제곱이 8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8 써주시면 되고, 로그 K의 B분의 1제곱을 생각하면은 여기서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잖아요. 루트 32 그러니까 4 루트 2라는 게 K의 B분의 1제곱이 될 것이고, 거의 됐죠? 거기에서 세제곱을 해주는 거니까 얘는 64 루트 8이 될 것이고, 그게 x의 7제곱이다, x의 7제곱이다 얘를 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약간은 분수가 나오겠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얘랑 얘는 2의 세제곱, 2의 6제곱이니까 2의 9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3제곱이 되어서 얘는 2의 2분의 18, 21 이 제곱이 x의 7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x만 생각하면은 7제곱 나눠서 2의 2분의 3제곱이다 라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얘가 2루트 3이 되겠다. 후휴. 됐죠? 항상 말하자면 이게 유일한 풀이는 아니지만 2루트 3이라고. 정답이 2루트 2루트 2죠 바보야. x의 2분의 3제곱이면 2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미안해요. 지쳤어요. 오늘 공부한 거 바로바로 할수록 좋단 말이에요. 오늘 공부한 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숙제로는 나머지 다 하시는데 최소한 더딥 워크북 갖고 왔나? 1단 원 거? 다 풀었나요? 좀 남았어요. 오늘 그러면 그 두 개를 마무리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거 빠르게 풀기, 빠른 복습, 그 다음에 더딥 워크북 1단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로그 A의 B 플러스 로그 B의 A의 6제곱이 5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A의 6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의 세제곱 B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나한테 기술을 배워놓고 문제를 많이 했으면은 이거 보자마자 어떤 느낌인지 오셔야 됩니다. 이거 다항식분의 단항식이죠. 이렇게 풀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러니까 얘를 역수 취급하고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편하겠지. 그걸 일단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B, 로그 B의 A 있는데 앞으로 6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패턴화식 되어 있으니까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편해지겠죠. 오케이? 따라서 얘를 만약에 X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6 떨어지고 그다음 X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X분의 6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잘 조합을 하면은 X가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항하면서 X를 곱할게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 X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중간 생략 이거 인수분해하면 X의 값이 2거나 3이거나 라고 만들어집니다. 알고 있겠지? 이거 알려줄 필요 없겠지? 근데 X가 2인지 3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문제에서 단이라고 하면서 말을 해줬습니다. 자, 1보다 큰 A의 제곱, 그 다음에 B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똑같이 로그 A, 로그 A, 로그 A를 씌워보는 거예요. 로그 A를 씌우면 얘는 0이 되고 로그 A를 씌우면 얘가 2가 되고 로그 A를 씌우면 로그 A의 B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로그 A의 B가 X였으니까 X가 2보다는 크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얘가 안 되는구나. 따라서 X가 3이라는 거 이해했고 이 3이라는 게 누구야? 로그 A의 B라는 거니까 그래서 A의 세제곱을 보고 이제 다 B라고 말할 수가 있다. 반대로는 B를 보고 이제는 A 세제곱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얘는 굳이 역수 같은 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모 먼저 생각하면은 B의 제곱이 A 6제곱이 되고 A 6제곱과 A 6제곱이 더해진 거니까 2 곱하기 A의 6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 생각하면은 B의 세제곱이 곱해지게 되는 거니까 A의 6제곱이 되겠죠. 계산 결과 2분의 1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세 양수가 다음 조건 가조건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가조건은 로그 3의 A 플러스 로그 3의 B 플러스 로그 3의 C가 6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생각하면은 나 조건은 A의 2제곱이 B의 4제곱이랑 C의 6제곱이랑 같다.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로그 3의 A 플러스 로그 3의 B 빼기 로그 3의 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 겁니다. 허유. 자, 항상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미지수 뭔가를 두어가지고 문제를 풀면 편하다고 했죠? 얘가 는 K라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지수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이미 로그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로그로 씁시다. 그러면은 얘랑 얘를 가지고 로그를 쓰면은 2라는 게 로그 A의 K가 될 것이고 과거의 바다는 지수 법칙으로 했기 때문에 지수 법칙으로 하겠습니다. 얘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A는 K의 2분의 1제곱이고 B는 K의 4분의 1제곱이고 C는 K의 6분의 1제곱이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잘 변형을 해보면은
이거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는 곱해져서 로그 A의 소리야. 로그 3의 A, B, C 얘가 66이더라. 아하, A, B, C가 3의 66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 거를 좀 꺼내서 써보니까 얘랑 얘랑 엮어서 생각해보면은 자 둘이 곱한다고 생각할게요. 곱하면은 A, B, C는 K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4분의 1제곱 플러스 6분의 1제곱이 되는데 A, B, C 곱한 게 3의 66제곱이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K가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생략 이거 암산하면은 분모가 2, 4, 6 그러니까 12 분모가 12가 만들어져서 K의 12분의 4분의 3, 4분의 3 블라블라 12분의 답 좀 봤습니다. 12분의 11 제곱이 됩니다. 얘가 3의 66제곱이다. 그러면은 11 나누고 12 곱하고 하면은 K라는 게 3의 72제곱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복잡하죠? 하지만 이렇게 풀어야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어차피 편집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3의 72제곱 이렇게 됐죠? 쟤를 풀어라 라고 했는데 얘는 A 대신에 K의 아니지 로그 3에 A 대신에 K 2분의 1제곱 넣고 B 대신에 블라블라 집어넣고 하면은 K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4분의 1제곱 빼기 6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로그 3의 K가 3의 72제곱인데 거기에다가 얘를 계산하면은 얘가 4분의 3 과거에 받아야 얘가 4분의 3 빼기 6분의 1이고 12분의 9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12분의 7 얘가 12분의 7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은 약분해서 6, 7에 42 얘가 4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풀어도 되고 다른 방법이 생각나면 그걸로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 방법들 그러니까 적당한 난이도에서는 시간이 비등비등한데 나중에 얼어질수록 제 방법이 무조건 이득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쳤다. 2시간 내내 했다. 잡담도 거의 없이. 저도 항상 이렇게 한 단원을 2회차에 거쳐서 할 겁니다. 오케이? 이번 지수로그 단원은 좀 기술적이라거나 또는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은 기술, 공식 같은 걸 좀 그런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아까 언급했듯이 수학상에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수학상이나 특히 기하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다 계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산 잘 이해하시면서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둘 중 하나에 여러분들이 한 10문제, 100문제 풀어보다 보면은 이렇게 풀 때가 빨라지더라는 것을 그때 가서 노하우가 터득이 되겠죠. 해서 100문제를 풀어보든가 아니면은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풀든가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를 선택하는 방법이 좀 더 좋겠죠. 앞으로도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지수,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삼각 함수 그리고 지금 시험 일정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4월 말이 일단 양재 먼저 검색했는데 4월 말이 시험 기간이란 말이에요. 너희도 비슷하겠죠? 그러면은 3월 말부터 내신 대비를 할 겁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있는 걸로 하면 되고 없으면 너희들 물어봐도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커트하고 10분 쉬었다가 10분부터 빠른 복습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먼저 그 뒤에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더디 워크북 다 풀고 가면 됩니다. 알겠죠? 끝.